애착에 대해서 좀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의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상당히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앞에서 진행해왔던 회차들이 약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정형이고 연락이나 뭐 만남 횟수에 되게 집착하면 불안형 같고 연락이 너무 잘 안 되고 뭔가 만남을 잘 안 하려고 하면 회피형 같고 이걸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혼란형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로 되게 쉽게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안형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집착을 하는 거는 아니고 회피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혼란형이라고 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직 좀 그 이슈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질문. 네. 예. 그러면 만약에 막 저처럼 회피형 애착인데 회피형 애착인데 되게 삶이 관계도 잘 맺고 있고 나름대로 뭐 마음의 힘듦도 없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사실 회피형 애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대로 지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은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떨 아니, 주변 사람들도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양호 수준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약간 그 애착 유형마다 보이는 방어 기제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를 같이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회피형 애착이지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합리화? 합리화일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이상화일 수도 있고 내가 되게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 나왔지만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없지 않아? 라고 해서 애착 유형에서만 내 생각을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러면은 좀 좋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주변 사람들과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자꾸 이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면은 왜 회피형 애착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이러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불편해서 쓰게 되는 방어 기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제 내가 무슨 방어 기제를 쓰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좀 바라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질문했던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저희 유리알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정형이지만 되게 관계가 불편하고 내 관계에서 힘든 고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어떤 뭐 여러 방어 기제나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형인데 실제로 이 불안형 결과에 대한 특징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리알님 말씀 듣고 딱 느낀 게 어쩌면 뭔가 상담을 받거나 내가 자기 성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종속돼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나의 삶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성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안정형이든 유형에 관계없이 충분히 좋은 뭐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